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시작은 국민들의 시선을 좀 돌리고자 하는 꼼수가 아니냐. 사실상 이런 논의는 옛날부터 과거부터 쭉 있어 왔잖아요. 꼼수로만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꼼수다라는 얘기를 직접 썼어요. SNS에다 쓰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은 많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 득일까 실일까. 충북은 발전이 없고 세종만 발전하는 거죠. 빨대 효과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또 될 수 있다. 지역적 빨대가 아니라 국도 균형 개발이나 수도권 가밀화 해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종역 설치를 할 겁니다.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세종역 신설 문제도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입니다.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요. 16년 만에. 네, 16년 맞나? 16년 하도 오래돼가지고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적적한데 논란이 좀 뜨거운데요. 예. 어떻게 한번 그거 잠깐 한번 해볼까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 찬성 반대. 하나 둘 셋. 찬성. 찬성. 아 이거 우리 다 충청 사람들이라 이거 그렇죠. 해보면 만한데. 아니 오늘은 저희 생각과 별개로 반대측 주장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세세하게 그 부분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 논란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에서 오늘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시작은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사를 보고 미디어를 접하면서 수도 이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다 행정수도 이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서울이 통째로 내려오는 건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요새는 행정수도하고 경제수도가 또 구분되어져서 오랜만에 정리의 정석 한번 제가 한번 띄워보려고요. 최 변호사님, 행정수도가 뭡니까? 행정수도가 뭔지를 알려고 그러면 먼저 수도가 뭔지를 정리하면 쉽게 좀 먼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건데 수도라는 것은 한 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수반도 거기에 거주를 하고 각종 행정기관이나 국회까지도 그 수도라는 곳에 존재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 본사들이나 문화기관이나 대학이나 의료기관 이런 것이 한 도시에 집중이 됐을 때 그것을 수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게 이제 행정수도 특별법이잖아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고 그 이후에 이제 헌재에서 유형 결정이 나오고 나서 나온 게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잖아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제 세종시가 지금 행정수도는 아니고 다만 행정중심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복합도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수도라고 했을 때는 핵심은 어디냐면 정부의 핵심인 청와대. 그러니까 정부 수반이 있는 그 기거하는 장소, 청와대 같은 그런 장소하고 국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행정수도,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니라 세종시를 아예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것은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자는 거고 청와대와 국회 지금도 좀 많은 부처가 지금 세종시에 내려와 있지만은 그래봤자 30만 도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온다면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죠. 굳이 지금 행정이라고 별도로 떼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라는가 목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자, 우선은 그러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발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 완성에 대한 그 부분을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지 않고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뭐 TF도 만들었고. 네, TF도 만들었고.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완성이냐 과연? 지금 정부 기관은 5개 부처 빼놓고 다 내려와 있습니다. 외교부나 통일부 같은 어떤 전방위적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일 외적인 건 거의 다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자 행정부가 내려와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입법부, 청와대 과연 완성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까지 와야지 완성이냐 국회까지 와야지 완성이냐 그거에 따라서 논란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동기는 불순했죠. 부동산 가격의 폭등 책임 우리 저 고향의 노영민 실장님까지 사표를 내는 그 소동까지 이제 있으면서 갑툭튀 갑자기 이제 행정수도 이전 완성으로 툭 튀어나왔지만 동기는 불순했지만 결과는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말씀처럼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 현 정부에서 22번째요? 세 번째요? 네. 부동산 정책의 실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을 좀 돌리고자 하는 꼼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지적도 있어요. 반드시 이제 꼼수로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신 교수님 같이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이걸 꼼수다. 이거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한 면피용으로 지금 내놓는 거 아니냐, 국면 전환용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이런 논의는 옛날부터 과거서부터 쭉 있어 왔잖아요. 마침 이제 서울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런 문제를 다시 거론한 그런 오비락 측면이 있지만은 이 문제는 한 번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주진영이라고 최고위원을 했던 분께서도 이거는 꼼수다라는 얘기를 직접 썼어요. SNS에다 쓰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제 전제를 했잖아요. 동기는 불순하지만 이런 동기로 국민의 관심을 확 돌리려는 물론 이거에는 양당이 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 이전 이후에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시면 찬성 반대가 서울에 유지해야 된다가 49, 이전해야 된다가 42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당장 서울시장 재보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딜레마에 빠졌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전체적인 국민들은 또 찬성하는 입장이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충청 민심 지금 보시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충청에서는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선까지 감안해서 보면 또 이걸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양쪽이 다 딜레마에 빠져 있죠. 야, 이 충청권에서 이 상황을 보는 부분, 특히 충북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왜 뭐 여담입니다만 물건 있잖아요, 물건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사세요, 안 사세요?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사야 돼요, 하지 마라. 사야 돼. 그리고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해서 아기를 낳을까 봐 일단 낳고 봐야지. 이전 할까 말까 일단 해놓고 해놓고 후회하는 게 낫다. 충청 사람이니까 충청 사람. 아니 근데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전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지 않냐. 또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참에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 편의상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서요. 우선 변호사님께서 행정소 세종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라는 찬성 측 주장과 입장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뭐 당연히 좀 서울이나 수도권에 너무 과밀화됐다는 거죠. 모든 것이 과밀화되어 있다. 정치, 행정, 교육, 문화, 의료 뭐 모든 대학도 거의 다 유명한 대학교는 다 서울 쪽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쪽에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서울의 이제 부동산 사태처럼 이게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만 모든 시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곳 전 국민을 평균을 내본다고 그러면 소득이나 기회의 면에서는 지방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찬성 측 입장과 주장이 그런 부분이니까 궁금한 부분을 하나만 좀 여쭤보면 행정수도가 내려와서 경제수도는 서울에 남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과밀화나 집중화나 경제적 부분이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분산 확실히 됩니다.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죠. 그것을 확실히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장담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다만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사기업이나 대학이나 이런 것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게 너무나 힘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나라 시장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나 행정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나 행정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좀 분산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 너무 한 곳에 과밀화됐을 때 이 비용이 막심하거든요. 환경오염이나 아까 부동산 버블이나 뭐 이런 문제, 교통체증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공기관이라도 옮겨서 따로 별도로 조성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고 또 하나는 지역이 균형 발전돼야지 이게 좀 효과가 좀 발휘되는데 이 균형 발전에 대한 기회비용을 우리가 막대히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균형 발전과 과밀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정부나 행정기관만큼은 옮기자라고 해서 행정수도 개념이 그래서 도입이 된 거고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해볼 만은 하다. 알겠습니다. 반대 측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좀 전에 제가 여쭤본 것처럼 이전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장과 입장 정리해 주십시오. 자, 제 개인으로는 당연히 찬성을 하지만 국가적으로 우려되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우리 충북에서 우려되는 대표적인 한 가지, 일단 두 가지 테마를 크게 던져 보겠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국토의 균형 발전, 2003년도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 때 이미 가장 크게 대두된 겁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그럼 그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분산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 공기업만 한번 볼게요. 공공기관 이전 예. 178개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기존에 이전했습니다. 숫자 정확. 그런데 예. 그렇게 해서 서울 집값 떨어졌다는 소리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더 폭등을 올라갔어요. 했죠. 예. 자, 부동산 어떤 정책 그 기조 하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 그러면 그건 포인트가 잘못됐다. 그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예를 들어 세종에다 다 정부기관을 몰아놓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럼 세종만 올라가고 딴 데 뭐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서울 집값이 또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두 번째, 저희 충북에서 정말 우려되는 거. 행정수도 이전이 나오면 반드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충북에서. 대표적으로 몇 년 동안 피켓 들고 했던 거. 빨대 효과, 뭐 세종역. 물론 빨대 효과 있죠. 예. KTX 세종역. 예, 세종역. 예, 그걸로 대별되는 게 뭐예요? 세종만 발전하는 거. 지금 기존의 이해찬 대표나 이춘희 세종시장 같은 경우는 세종시를 위한 행정수도를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죠? 예.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예요?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수도 권역 개념이죠. 저희 충북에서 지금 원하는 건 행정수도가 아니라 행정수도 권역. 그래서 세종을 중심으로 인접지역 상생발전. 우리 충북도 발전하고 고인접한 공주도 발전하고 대전 다 같이 발전해야 된다. 은연중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여기서 저희가 행정수도 처음에 될 때 부용면 8개 리를 떼어줬잖아요. 그 당시에 예. 떼주면서 세종에서 약속했던 게 건설 이런 걸 약 2,500억 정도를 충북에 배정한다. 하자. 안 됐어요. 상생하자 그랬죠. 안 됐어요. 이게 인접지역 상생이 안 됐다. 안 됐다. 자, 충북에서 가장 걱정할 포인트는 우리는 다 같이 박수치고 행정수도 이전하고 좋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충북의 인접지역, 충북은 발전이 없고 세종으로만 밀집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KTX 세종역 행정수도 되면 만들자고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같이 상생발전 관점에서 관찰해야 됩니다. 일단은 찬성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이 지금 이제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굵직한 구문제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할 수 있는 지적할 게 있습니까? 부분인데 뭐냐면 세종시를 조성했는데 부동산 서울의 부동산이 잡혔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동산 버블을 잡자고 행정수도를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수도권이 과밀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 100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가지 문제 중에서 한 5번째가 부동산 버블 문제지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옮긴다. 그런 개념은 그건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지 100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세종시를 만들어놨는데 과연 이게 뭔 효과가 있냐. 뭐 부동산도 안 잡히고 서울 과밀화는 그대로고 뭐 본사 몇 개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기 뭐 별로 효과도 없지 않냐는데 그거는 결과예요. 잘못된 결과. 만약에 지금 세종이 30만 도시거든요. 30만 정도 만들었다고 해서 서울이 뭐가 잡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이 행정수도를 만들지 못하고 세종시 같이 소규모 도시를 만들어버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빨대 효과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오히려 행정수도를 아예 세종을 더 키워서 크게 만든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빨대 효과보다는 확산 효과나 누수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고 서울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더 크게 만들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기존부터 제가 도지사 출마했을 때 공약에 보면 국회 분원을 5송에 설치하자, 세종과 접경에 설치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2년 전에 냈었죠. 네네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반대다가 아니라 권역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이 아니라 행정수도 권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부는 다 세종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가 어디에 생겨야 되겠는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가장 주변에 미치는 여파가 큰 거는 국회입니다. 여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특별 어떤 자족 도시가 될 정도로 조그만 섬이지만 그러네요. 국회는 왜냐하면 주변에 민원인들이 항상 같이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 주변 별로 발달하지 않아요. 근데 국회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드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 위치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다면 아이디어로 본다면 예를 들어 그러면 5송에 국회를 해줘라. 예를 들어 그러면 청와대는 대전에 해줘라. 왜냐하면 세종에만 딱 또 밀집을 해놓으면 또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5송역을 중심으로 국회와 청와대와 행정부가 같이 된다 그러면 광주, 부산, 뭐 서울에서 오는 분들 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되잖아요. 균형 발전 맞고 인접적 상생 발전 맞고.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 지금 딱 왔는데 이거 지금 저 변호사님 말씀하고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작게 하지 말고 좀 크게 만들자는 부분도 또 공감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행정 중심 복합도시 세종하고 조금 달라진. 아니 그러니까 세종이 권역이죠. 엄청 더 커지는 권역이죠. 느낌이 그렇다고 무조건 면적을 넓히자는 게 아니라 그 인접 지역에 다 같이 지금 다 접경이잖아요. 네. 세종이라는 도시가 생긴 게 네네. 충남 충북에서 일부씩 떼면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접경에 있는 데를 같이 발전해서 소외되는 저희가 들러리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어디든지 들러리가 되지 않는 느낌으로. 서로가 다 주체가 되는 네, 느낌으로. 네.